이번에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단원을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이 그림 전에 다른 지층의 나이에서도 똑같은 그림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시상화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A가 지층 A가 B보다 지층이 역전이 없다고 했으니까 A가 더 먼저 생겨고 그 다음에 B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산호화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얕은 바다, 온난 따뜻한 바다하고 고사리는 수변한 육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각각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이 따뜻한 바다에서 습한 육지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것도 온난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이거 얕은 바다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환경 변화를 나타낸 거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일단 한랭한 바다 틀렸고, 습한 육지 아니죠. 육지 다 틀렸고, 이제 바다인데 따뜻한 바다, 얕은 바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습한 육지냐 건조한 육지냐 이건데 건조한 육지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지구의 최초의 육상생물이 등장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어요. 근데 최초의 육상생물이 등장한 시대는 이제 고생대죠. 고생대고, 이 시기가 중생대라 했으니까 틀렸고, 최초의 육상생물은 식물이 맞죠. 먼저 식물이 나타나고 동물이 나타났으니까 오존층 형성이 육상생물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오존층의 형성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막아지기 때문에 육상생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니은 티귿 4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5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가부터 다는 모두 생은화석이다 라고 했는데, 생은화석이란 말은 흔적,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살았던 흔적, 그러니까 발자국 화석 이런 것들을 생은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는 필석은 이제 필석류 화폐석 이런 애들은 흔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은화석이 아니에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생은화석이 맞아요. 저건 이제 그 박테리아의 배설물들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부터 다가 모두 생은화석이란 말은 일단 틀렸죠. 하나만 해당하니까. 가다나 순으로 지구상이 존재했을 거라 했는데, 생성된 순서를 보면 1번, 2번, 3번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가나다는 지질시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잠시만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네. 필석 고생대, 화폐석 신생대,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그 선캄브리아 시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맞아. 선지를 보면 양치식물은 나의 화석과 같은 시기에 출몰하였다라고 했는데, 양치식물은 중생대 때 출몰하였어요. 그래서 나는 신생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틀렸죠. 틀렸고, 다는 온난 다습한 육지가 아니라 다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육지 생물이 없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또 7번 볼까요? 이게 지금 어떤 화석이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짧은 거, 이거는 희상화석. B는 표준화석이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선지 A는 표준화석으로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희상화석으로 적합하죠. 이거 반대말 틀렸고, 지층의 대비는 A보다 B 화석이 적합하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A는 B보다 여러 시대의 지층에 걸쳐 산출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생존 기간이 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바로바로 아셔야 해요. 다음은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 산호화석, 나무의 나이테, 빙하의 코어,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 B 이건데 가가 산출되는 지역은 과거의 따뜻한 바다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쵸? 이거 시사화석이잖아요. 그 당시의 환경 알 수 있죠. 그때 따뜻한 바다에서 산호가 만들어졌으니까 맞는 선지겠죠. 나가 조밀한 시기는 온난 수변한 기후였음을 알 수 있다. 이건 틀렸어요. 왜냐면은 나무의 나이테는 기온이 온도가 높고 수변할수록 더 넓고 간격이 넓어져요. 더 많이 자라니까 나무가 건조한 기후보다는 온난 수변할 때 더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쵸? 더 잘 자란다는 거는 그러니까 1년에 한 개씩 생긴대요. 나무 나이테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얼마나 자랐냐 이걸 말하는 건데 온난 수변할 때 더 많이 자라겠죠? 그 시기가 성장하기 좋은 기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간격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는 빙하기 시대가 간빙기 시대보다 산소 동위원 소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빙하 코어에서 나온 산소의 동위원 소비는 높을수록 기온이 높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빙기 시대보다 빙하기 시대에는 원소비가 더 낮게 나타났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 산소 동위원 소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 빙하에서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서 측정한 그 시대 바다에서의 동위원 소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이 산소 동위원 소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뒤에서 문제가 나오면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뭐 꽃가루의 종류로부터 꽃가루 화석을 가지고 고기후 추정할 수 있죠. 빙하의 기포로 과거 대기 조성 알 수 있고요. 기온이 낮을수록 빙하를 구성하는 감소한다. 제가 아까 말했죠. 온난한 시기일 때는 유공충 껍데기를 이루는 산소 동위원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건데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마저 풀고요. 탄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하면 석순의 형성 시기를 알 수 있다 이랬는데 뭐가 알 수 있죠? 자, 산소 동위원소 비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이 좀 안 예뻐도 이해해 주시고요. 바다가 있고 이렇게 육지가 있죠. 이제 산소 동위원소가 뭐냐? 이제 산소는 산소인데 얘는 이제 중성자가 2개 더 딸려 있는 산소인 거죠. 더 무거운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무게가 무거운 산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게가 무거우면은 이 16.5보다 이동의 제약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 얘네가 막 잘 증발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16.5 같은 경우는 뭐 기온이 높으나 낮으나 금방 잘 증발해버리니까 18에 비해 그래서 요거 아니에요. 18에 비해 잘 증발해버리니까 어느 지역에서나 되게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단 말이죠. 바다나 육지나. 근데 이 18짜리는 기온이 높아야만 증발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온이 높아지면은 여기 물이잖아요. H2 여기 산소가 증발을 하는데
기온이 높아지면은 얘가 증발량이 더 커지는 거죠. 얘는 뭐 기존에 얘도 커지긴 하겠지만 얘보다 얘가 가볍기 때문에 얘는 평소에도 균일하게 대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일단 고려를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생각을 할 건데 얘네가 당연히 기온이 높아지면은 증발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 증발돼가지고 수증기를 또 이루고 있을 텐데 H2가 그렇죠? 여기로 가가지고 육지에다가 눈을 내려요. 그럼 여기 쌓여있는 애들은 이게 많아지겠죠. 18자리의 동위원소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동위원소 B는 증가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위에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빙하가 온난한 시기에 빙하는 이 산소 동위원소 B가 높은 거예요. 그 대신 여기서 그 동위원소가 18자리인 산소가 많이 증발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온난한 시기에 바다에서 측정한 산소 동위원소 B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은데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냥 제가 외울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기온이 높아지면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B는요 높아지고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유공충이 바다에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영향을 받겠죠. 이거는 낮아진다. 반대겠죠? 기온이 낮아지면.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굳이 원리까지는 뭐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만 외워주세요. 그러고 이제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니요, 11번 먼저 볼게요. 다음은 과거의 기후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보기 중 과거의 기후가 온난화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나무 나이트 간격이 넓게 나타난다. 이거 아까 온난하다고 했죠. 온난해요. 그 다음에 빙하 코어 얼음의 산소 동위원 수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도 맞죠? 이게 높으면 안 되죠. 이렇게 외우면 한 방에 딱 풀립니다. 답은 11번에 2번이 맞고요. 제가 아까 10번 체크해드렸죠? 10번에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그림은 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양생물군의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랬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는데 제가 아까도 저번에 지층의 나이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중생대 외울 때는 2, 1억 여기는 6까지 해줬는데 저는 5, 4, 3만 외우거든요. 대체적으로 6억 년은 잘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생대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해양생물의 수는 현재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는 빙하기로 인해 생물군이 많이 멸종하였다라 했는데 중생대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A 시기에 해양 동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선지죠.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고생대 때 해양 생물이 줄어든 거는 혹시 판게아 들어보셨나요? 육지 때문이에요. 이 판게아라는 육지가 생성되면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니까 그래서 해양 동물이 많이 멸종했거든요. 답은 1번입니다. 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좀 어려워 보이죠?
철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단면의 가장 아래는 4함층이래요. 단면의 가장 아래는 4함층. A가 4함층이라는 거죠. A층에서는 연흔이 관찰됐고 A층 위에 셰일층이 퇴적되어 있고 B는 셰일이고 B층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래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 화석이죠. 그리고 C와 D는 화성합이다 이렇게 쓰니까 뭐 관입을 했다 이거죠. 관입의 법칙 사용한다. 근데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은이 여기 보이시죠? 근데 연은이 지금 역전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연은이. 그러면은 반전이 없었다는 소리고 역전이 없었다는 소리고 지층에 일단은 관입한 얘들은 지금 D가 A, B를 모두 관입했으니까 A, B보다 나중에 들어온 얘고 C도 D를 관입했으니까 이 C가 가장 나중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게 4번, 3번 그 다음에 A랑 B는 반전이 없었으니까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역전이 없었으니까 반전이 된다. 순서를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면 왼쪽에서 단층을 발견했대요. 근데 단층이 지금 가장 나중에 형성된 C마저도 단층 때문에 쪼개져 있죠. 그 말은 이제 F가 가장 나중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봅시다. F는 역단층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반이 하반에 위로 올라갔죠. 이거는 횡압력이 작용한 거고 이거는 역단층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신생대 퇴적층이다 이랬는데 암모나이트가 있으니까 중생대겠죠. 지층 생성 순서는 지층 생성의 순서는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A, B, D, C이다. 이것도 저희가 체크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음... 22번 볼까요? 그 전에 20번이 좀 재밌는 문제 같아서 20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소설 쥐라기 공원의 줄거리 중 일부이다. 저명한 고생물 학자인 그랜트 박사와 그의 애인 셰틀러 박사는 부유한 사업가 해먼드 회장에 의해 어느 섬으로 초대받는다. 해먼드 회장은 과거 공룡의 피를 빤 모기가 갇혀있는 고대 호박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고 추출한 DNA 부분을 양털과 결합해 유전적으로 암컷 공룡만 생존하는 지상 최대의 동물원을 만들어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시대는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하나를 의미한대요. 모기 화석은 표준 화석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표준 화석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은 짧아야 하는데 모기는 현재도 살아있죠. 생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모기는 표준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호박속 모기가 살았던 시대에 속시식물이 출현하였다. 지금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빨았대요. 그럼 모기가 중생대 때 살았다는 소린데 얘가 속시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언제죠? 신생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빙하기가 있었다.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빙하기는 없었죠. 표준화석이라고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잘못 봤네요. 속시식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번성이랑 헷갈렸는데 속시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중생대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 모기가 공룡피를 빨았고 그래서 중생대인데 여기서 출현이라 했잖아요. 네.
저 번성으로 헷갈려가지고 속시신물이 출연한 거는 맞아요. 중생대 때 출연했고 신생대 때 번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22번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나는 지금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선캄브리아 시대예요. 고사리는 일단 얘는 표준 화석이고요. 얘는 시상 화석이죠. 나가 가보다 먼저 출현했다. 고사리는 이제 양치식물이잖아요. 양치식물은 고생대 때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고사리를 보고 고사리가 나오면 고생대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고생대는 계속 고사리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고중신 뭐 이렇게 계속 살았을 텐데 출현한 게 고생대니까 먼저 출현한 거는 나가 맞죠. 가는 고생대의 표준화석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죠. 시상화석이에요. 가와 나는 모두 해양 환경에서 퇴적된 지층에서 발견된다 했는데 고사리는 육지에서 자라니까 이 말도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볼까요? 이거는 뭐 대표적인 문제죠. 삼엽충 암모나이트, 공룡. 이게 다 표준화석이고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자, 삼엽충 어느 시대? 고생대, 암모나이트 중생대, 공룡 중생대. 기억. 가장 먼저 출현하는 생물은 가이다. 고생대니까요. 맞겠죠? 나의 화석은 개체수가 많고 분포 면적이 넓다 라고 했는데 분포 면적이 넓고 표준 화석은 개체수가 많아야 하고 분포 면적도 넓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26번의 니은도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가부터 다가 산출되는 지층은 모두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했는데 얘는 바다가 맞고 얘도 바다가 맞는데 얘는 지금 티라노사우루스의 뭐 티라운지 알로사우루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룡은 육지에도 살았죠. 바다에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모두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이 말은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문제. 27번 볼게요. 그림은 가부터 다의 지역의 지층 단면 모습과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어요. 뭐 지금 다 표준 화석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고생대에서 바로 신생대로 넘어가는 걸 보아하니 부정합이 있겠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싶네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기억에서 가에는 신생대에 쌓인 지층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지층이 중생대잖아요. 없는 거겠죠. 세 지역의 셰일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퇴적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의 셰일 같은 경우는 중생대에 퇴적된 거잖아요. 암모나이트니까. 이거 혹시 써드릴까요? 고신, 고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셰일이 하나는 지금 중생대에 퇴적돼서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나와 다에서 화폐석이 산출되는 석회암층은 호수에서 생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잠시만 제가 기억 선지 잘못했네요. 아까 없죠? 중생대니까. 네, 그래서 기억이 맞고 호수가 아니라 화폐석은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이기 때문에 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건 그냥 암기 문제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3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경남 고성 상주감. 나는 제주 서귀포층 다는 강원도 태백 구문소를 관찰한 내용과 산출되는 화석을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서 가에서는 점이층리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암기 문제인데 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적된 곳이 호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이측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는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조개 화석이잖아요. 조개 바다에 사니까 맞고 삼엽충도 바다에 사니까 맞다고 봐야 되고요. 세 지역의 지질시대의 순서는 다가 나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가 고생되고 여기가 중생되고 그 다음 조개는 현재도 존재하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화석이죠. 그래서 이렇게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완전 생 암기 문제네요. 어, 35번 볼까요? 이런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질시대를 상대적 길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뭐 가장 긴 시간은 성칸브리아가 맞아요.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A는 성칸브리아 맞고요. B, C, D로 갈수록 생물의 전화 정도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맞아 볼게요. 선지는 B와 C 시대 말에 각각 생물 멸종, 고생대 말에 생물 멸종많이 일어났고 중생대 말에도 멸종이 일어났어요. C 시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중생대에 빙하기가 없었던 유일한 시대고 인류는 D 시대 말에 출현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